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드디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신 거죠. 개혁신당은 지금 잔치 분위기예요. 너무 들떠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고, 잘하면은 당 선거에서 당이 15%까지도 획득할 수 있다고 지금 대변인이 나와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김종인 의원 혹은 전 비대위원장만큼 다양한 그리고 독특한 경력을 가지신 분도 드물 것입니다. 이분은 경제수석도 했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했고, 보건사부 장관도 했고, 그보다 더 독특한 경력은 비례대표를 5번 했다는 겁니다. 11대, 12대, 14대, 17대, 20대입니다. 이 중에 14대는 뇌물사건 때문에 중도에서 그만두고 20대는 탈당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회의원 생활은 11, 12, 17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당선은 5번 된 겁니다. 중간에 13대 때 1988년 관악을에 출마를 지역구 출마했으나 이해찬 의원에게 졌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비례대표 5번을 한 겁니다. 제가 비례대표 2번 한 걸 가지고도 사람들이 뭐 운이 좋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례대표 5번 한 내력보다 더 정말 재밌는 거는 양 거대 정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서 하고, 또 그런 다음에는 또 국민의힘 측에 와서 하고, 예를 들자면은 새누리당에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 때 비대위원장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에 비대위를 합니다. 비대위원장 한 그 결과에 뭐 선물은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여러 차례 또 비례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하고 2021년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재보궐선거에서도 비대위원장합니다. 평판이 다양합니다. 양극으로 갈려집니다. 진정한 킹메이커다. 그리고 이분이 가면은 무조건 다 죽어가던 당도 살린다. 선거에서 꽃을 피우게 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평판은 정말 기회주의자 중에 기회주의자다.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가장 소신이 강한 것 같지만 선거철마다 당을 바꿔서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의 특성은 항공모함만 탔어요. 항공모함만. 거대 정당에서만 갔습니다.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친구들과 만난 저녁 자리에서 절대로 개혁신당은 안 간다. 뒤집어 얘기해서 본인이 그 용어까지는 안 썼지만 내가 그런 조그마한 똑딱배 당에 갈 수 있느냐. 이때까지 항공모함에서 놀았던 사람이. 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겉으로 보면 전격적이지만 사실은 전격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내밀한 얘기들이 이준석과 와갔으니까 이낙연을 쫓아낸 거죠. 거슬린다. 이낙연하고 이준석은 케미가 안 맞아. 결국 이낙연이 위자료 한 푼 못 챙기고 쫓겨난 꼴이 됐습니다. 사기 결혼해서. 그럼 왜 이때까지 이렇게 자존심 강하고 자만심 강하고 자기는 킹메이커고 그리고 한국에 쓰러져가는
어? 당들을 선거의 패배를 눈앞에 둔 당들을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그 당을 다 살렸다라는 그 자존심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조그마한 신생 정당의 공관위원장으로 들어왔을까요? 저의 내피셜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은 목표가 똑같습니다. 둘 다 나라를 구한다. 당을 구한다. 관심 없습니다. 이준석은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라도 국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지역구로 갈 데가 없어요. 자기는 대구를 간다 했지만 개혁신당이 얼마 전에 개혁신당 만들고 난 뒤에 이준석이 원래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은 이준석 당이었어요. 척의 당이었어요. 그때의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 대구 지역에 1% 나왔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노원구 3번이나 친데 이제 그 지역구도 없어졌어요. 갈 수도 없어. 물구나무 서기를 했으라도 국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비례대표뿐이야. 그러니까 이준석은 비례대표로 들어오기 위해서 김종인을 공관위원장으로 갖다 놔놓고 자기는 공관위원장으로 모시자마자 정권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 놔놓고 또 바로 그 다음날 TV 바로 같은 날이죠. 나와서 인터뷰에 나와서 비례 공천에 자기가 개입하는 관심을 갖는 모습 보였습니다. 1번은 안보와 뭐 이런 외교를 아는 사람을 내세울 생각을 한다. 벌써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마음속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낙타와 텐트 얘기처럼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김종인이 그걸 쉽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목표는 비례대표로 국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김종인의 목표는 뭐냐? 김종인 역시 당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당을 그렇게 수도 없이 필요에 따라 바꾸고 자기 몸값을 쳐주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여기 분명히 몸값을 쳐준다는 조건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아니면 그 몸값을 안 쳐주면 셀프 몸값을 쳐받는 방법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육선의 비례대표를 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상이몽이 아니고 동몽이에요. 김종인도 비례대표, 이준석도 비례대표. 남자 둘이 비례대표를 하려면 최소한 비례대표 4명은 당선이 돼야 되죠. 비례대표 4명이 당선되려면 최소한 이게 몇 프로는 돼야 돼요? 비례대표 47명의 중에서 4명 정도가 되면 최소한 8, 9%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 지지율이. 거의 10% 정도는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3% 정도 한 4%만 하면 비례대표 2명은 확실합니다. 4% 선밖에 안 나온다. 그 선 정도로 된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자기를 2번으로 하겠죠. 준석이는 내리치고. 그런 상황에 당면하면 둘이가 픽 터지는 싸움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까지 특유의 두 사람의 본성이 다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갔을 때마다 다 욕을 합니다. 뭐 문재인도 욕하고 박근혜도 욕하고 이준석이 자기와 상대한 사람은 다 욕합니다. 그림이 잘 그려져서 정말 허은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당 지지율이 15%까지 올라가면은 모두가 하하호호하고 두 사람 다 비례대표로 들어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대성공을 하겠지만 15%가 아니라 당 지지율이 3, 4%에 끝난다 하면 이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15%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종인 아니라도 김종인 할배가 와도. 왜냐하면은 개혁신당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개혁신당은 이미 성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은 떠났어요.
이낙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외연을 확대하고 싶어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다고 해도 개혁신당으로 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홍천, 이현욱, 양형자 같은 민주당 성격 사람들이 전 민주당 소속 사람들이 앉아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퍼센티지로 봐도 민주당의 퍼센티지가 월등하게 높은데 현역 의원이 세 사람? 세 사람이죠. 세 사람입니까? 네 사람입니까? 예. 이쪽에 국민의힘 쪽은 누가 있습니까? 현역 의원. 국민의힘 쪽은 지금 현역 의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이 된 사람이 여기 가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느껴집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15% 외연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 모두가 김종인 탈당한 사람들이, 탈당이 아니라 공천 탈락한 사람이 다 김종인과 같은 성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당 바꾸기를 뭐 밥 먹듯이 죽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거 혼자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지지를 얻어야,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어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을 바꿨을 때 과연 이 당으로 들어왔을 때에 민주당과 짜장밥이 된 당에 들어왔을 때에 이 당명을 가지고 선거를 뛰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성향의 유권자들이 표를 줄 것인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개될 것은 얼마나 두 사람이 이 외연을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만큼, 계획한 만큼 외연 확대가 안 됐을 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또 다른 개혁신당을 만들 때 억지춘향식으로 한 것처럼 이것도 또 다른 두 사람 간의 동상동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한 분은 육선의 비례대표를 바라고 한 분은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 꿈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질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이 뭐 통통배, 돛담배, 뭐 똑딱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그 용어를 싫어할지도 모르죠. 이 소규모 정당이란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은 원대에서 지금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어떤 네 분과 두 분 다 성격이 아주 강하잖아요. 두 분 다 자존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두 분 다 자기 과시욕이 어마어마한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민주당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해서 탈당한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성향적으로 보면은 이낙연의 당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면 기본 성향이 닮았으니까, 같으니까, 그라운드가 같으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이 개혁신당이 공관위원장을 이때까지 난 항공모함의 함장으로서만 놀았어 한 분이 지금 이 조그만한 범선을 타러 와가 어떤 진두지휘를 해나갈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송영선의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지속적인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